네, 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오늘은요, 도시인들한테 꼭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겨울철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법, 집안 실내가요. 실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내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비슷한 부위에 수술을 하셨고 연령도 비슷하고 이런 분들이 수술을 마치신 후에 병실로 옮겼을 때 병실의 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원이 보이거나 산이 보이거나 아니면 초록의 식물이 보이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진통제 투여량이 초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3분의 1로 줄여질 정도로, 3분의 2는 진통제 없이도 견디실 정도로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은 몸이 릴렉스가 된다는 거죠. 경직되고 굳어지는 게 아니라 풀어지면서 근육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요. 영국의 의사들이 공식적인 처방전에 예를 들면 두통약 하루에 몇 알 이렇게 먹는, 그렇게 처방전을 쓰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예를 들면 산책하기, 공원 산책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정원일 하기를 진통제 대신에 이렇게 처방할 수 있게끔 공식적인 처방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병원, 빌딩형으로 많이 지어졌다면 최근에는 정원을 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아예 병원 내에 원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씨앗을 심는 장소라든가 이런 공간까지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건축의 소재로 쓰는 많은 소재들이 전부 다 중금속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요즘에 막 라돈 문제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라돈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닥재를 붙일 때 쓰는 본드, 그 본드에서 나오는 화학 중금속이라든가 벽지라든가 페인트라든가 그리고 건축적 재료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갖 종류의 중금속이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 심각한데요. 지금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고민도 되시겠지만 실제로 닫아두면 바깥 공기보다는 항상 5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안 좋아. 그래서 환기를 반드시 시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옥이 문틀을 딱 못 맞춰서 덜컹거리게 만들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서야 과학자들이 다시 좀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밀폐를 시키면 시킬수록 환기는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거나 창호지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자연 환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끝이 시렵고 위풍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은 주거 환경, 사람의 몸에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인 거니까 바닥은 달궈서 뜨거워지고 위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하는 그 시스템이 가능했는데 밀폐를 시키는 순간 이 시스템이 안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주무시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코가 막힌다든가 잎이 바짝바짝 마른다든가, 그리고 이제 심해지면 축농증이라든가 비염, 그리고 기관지, 기침 이렇게 가는 건데요. 사람들이 우주에 지금 떠 있는 거 아시죠? 우주인들 보내거든요. 지구 바로 위에 있어요. 이 위성하고 같이 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지구 바깥으로 떠나보내면 한 3년에서 5년간을 거기서 거주를 시킨대요. 근데 완전히 밀폐된 실내 공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우주인들의 건강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나빠지니까 나사에서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내 공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울버튼, 여기 닥터 울버튼이라고 하는 이 식물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혹시 실내 공간에서 식물이 살아주면 식물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연구를 의뢰를 했고요. 이분이 식물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그리고 습도를 조절시키면서 인간하고 같이 실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식물 15종을 발표를 해요. 보면은 벤젠이라든가 포르말데히드나 에틸렌이나 이런 계열의 것들을 식물들이 흡수를 하고
식물들은 다시 우리한테 산소를 돌려주는 그런 실내 식물의 역할을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아레카 야자예요. 아레카 팜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가 자생지인 식물이에요. 야자인 관계로 원래 제대로 화분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면 한 12m까지도 육박할 정도의 굉장히 큰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화분이라는 작은 틀에 가두다 보니까 그 크기가 2, 3m 정도까지밖에는 안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렌실이나 톨루엔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해서 큰 나무의 경우에는 한 2m, 3m까지 왔을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1.8리터의 물을 바깥으로 분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가습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실은 식물을 키우고 계시는 게 습도를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보이고요. 흔히 말하는 여기 종려죽, 광음죽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종이에요. 중국, 대만에서 자생을 했는데 이게 재배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가닥가닥 갈라져 있어요, 잎이요. 그래서 바늘처럼 갈라져 있다고 그래서 레피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세이프리 야자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거 세이프리 야자 한 6m까지도 자라는데 천천히 자라는 식물이어서 화분갈이를 급격하게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어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피쿠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무나무예요. 하와이가 자생지고 그리고 천천히 자라고요. 그러나 한 3년에 한 번씩은 화분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실내 식물들은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관엽식물이라고 불러요. 꽃을 보기보다는 잎을 관상하는 식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잎이 보통의 식물보다는 커요. 큰 이유가 큰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서 큰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피쿠스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 기후가 아니라 살짝 사막형 기후 지역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식물인데 잎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할 일 없이 소일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광합성 작용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그걸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먼지가 많이 묻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이러면 이럴수록 광합성 작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학명은 드라세나인데 행운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되게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요. 특히 포름알데히드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늘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햇볕이 내리쬐는 창가에는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내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잉글리시 아이비 헤데라라고 흔히 부르는 이 종이거든요. 줄기를 잘라서 물속에다 넣으면 뿌리가 이렇게 자생을 할 정도로 잘 자라주고요. 약간 선선한 온도 좋아해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요. 늘어뜨려도 되고 물속에서도 되고 흙을 같이 담궈도 되고 굉장히 예쁘고 기특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고사리 종류도 습기가 닿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사실은 식물 키우실 수 있는 좋은 장소니까 한번 놔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식물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파티필룸이에요. 스파티필룸의 경우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탁월하고요. 중금속 제거가 가장 탁월한 식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스파티필룸이요. 그래서 스파티필룸은 실내 식물로 집에도 하나씩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세요. 꽃이 피었을 때도 저렇게 피스닐리라고 해서 하얀색 아름 계열의 꽃을 피우고요. 그 외에 자생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도 실내에서 가능한 식물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근, 알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튤립, 히아신스, 수선화 전부 다 실내에서 성장이 가능은 한데요. 당연히 겨울 추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에어플란트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공식 학명 이름 틸란시아예요. 틸란시아도 아까 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포개져서 로셋으로 이렇게 장미의 꽃잎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경우고요. 거의 뿌리가 퇴화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 얹혀져서 자라거나 아니면 뭐 돌틈이나 이런 데서 뿌리에 흙도 내리지 않고 자라고 있는데요. 이 줄기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포개지다 보면 이 안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고였다가 이 물을 써서 성장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계열이 다육식물군이에요. 선인장을 포함한 다육과의 식물들도 실내에서 자생을 하는 아주 좋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어디가 자생지냐면 사막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다육식물의 대부분이요.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실 창 앞 정도가 이 다육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식물 만화마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 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일률적으로 이 식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내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군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우리 곁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씩 집안에다가 정원이 없다고 아쉬움만 하지 마시고요. 실내 공간도 충분히 좋은 정원의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